여러분, 거울 앞에 서서 얼굴에 점점 지워지지 않는 김이나 검버섯을 보며 가슴이 무거워진 적 있으신가요? 저는 그 마음이 얼마나 무겁고 답답한지 누구보다 잘 압니다. 피부에 생긴 작은 흔적 하나가 우리의 자신감과 일상을 얼마나 흔들 수 있는지 저도 뼈저리게 경험했기 때문이죠.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미, 검버섯을 없애는 놀라운 비법을 나누고자 합니다. 약도, 비싼 병원 시술도 없이 집에서 단 2주 만에 피부를 밝고 건강하게 바꿀 수 있는 방법을요. 이 비법은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발견 중 하나입니다. 제 이름은 이승우,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을 진료하며 특히 중장년과 고령자들의 건강을 지키는 데 힘써왔습니다. 피부과 전문의들과 협업하고 세계 곳곳의 의학 세미나에서 연구를 발표하며 쌓은 지식을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사실 저도 한때는 기미와 검버섯 때문에 고민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75세, 아프리카 의료봉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제 얼굴은 자외선과 피로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환자들 앞에 서는 게 어색했고 의사인 제가 왜 이걸 해결 못하나라는 자책이 들었죠. 그때 저는 여러분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80세의 환자 박영순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들과 공원 산책을 즐기셨지만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점점 집 밖으로 나오길 꺼리셨어요. 선생님, 손주들이 제 얼굴을 보고 놀랄까봐 무서워요. 화장으로 가려도 소용없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아렸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삶의 기쁨을 잃어가는 슬픔이 담겨 있었죠. 그날 저는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내겠다고요. 그리고 30년간의 연구 끝에 저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미와 검버섯을 집에서 없앨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시죠? 저도 처음엔 믿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으로 수천 명의 환자들이 자신감을 되찾았고 저 역시 제 피부를 되돌렸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은 세 가지를 꼭 얻어가실 겁니다. 첫째, 기미와 검버섯의 진짜 원인을 명확히 이해하실 거예요. 둘째, 잘못된 민간 요법이 왜 피부를 더 망치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셋째, 5분이면 가능한 과학적인 관리법을 배우실 거예요. 이 모든 게 여러분의 부엌에서 단돈 몇천 원으로 가능합니다.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지는 순간 저도 그 기쁨을 함께 느낄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기미와 검버섯의 비밀을 파헤쳐 볼까요?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기미와 검버섯이 왜 생기는지 궁금하신 적 있으신가요? 거울을 볼 때마다 새로 생긴 작은 점 하나가 마음을 무겁게 만들죠.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만 저는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그건 완전히 맞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기미, 검버섯, 주근깨는 단순히 세월의 흔적이 아니라 우리 몸과 생활 속 깊은 원인들이 얽혀서 생기는 결과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문제를 뿌리부터 파헤쳐보고 왜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지 그리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제 이름은 이승호, 85세의 현역 의사입니다. 지난 50년 동안 피부과 전문의들과 협업하며 3만 명이 넘는 환자들의 피부 고민을 들어왔습니다. 그 과정에서 기미와 검버섯의 진짜 원인을 찾아냈죠. 많은 분들이 노화라고 단정 짓지만 사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은 멜라닌이라는 색소가 과다하게 생성되면서 생깁니다. 이 멜라닌은 자외선 노출, 호르몬 변화, 염증, 스트레스, 피부의 pH 불균형, 그리고 혈액순환 문제 같은 여러 요인에 의해 촉발되죠. 이 원인들은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78 세바경이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할머니는 젊을 때 피부가 맑고 깨끗했는데 60대에 들어서며 기미가 생기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옛날엔 화장 안 해도 자신 있었는데 요즘은 거울 볼 때마다 한숨만 나와요. 화장으로 가려도 티가 나요. 할머니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할머니의 피부는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았고
수년간 쌓인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이 멜라닌 생성을 부추기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는 멜라닌 생성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놀랍죠? 우리가 매일 느끼는 작은 스트레스조차 피부에 흔적을 남길 수 있다는 거예요. 박영희 할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환자분들이 비슷한 고민을 하셨어요. 73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매일 아침 공원에서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셨지만 검버섯 때문에 점점 모자를 푹 눌러쓰고 다니셨죠. 사람들이 자꾸 쳐다보는 것 같아서 불편해요 라고 하시며 어깨를 움츠리셨습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저는 피부 문제가 단순한 외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신감과 삶의 기쁨을 빼앗아 갈 수 있다는 걸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렇다면 왜 기미와 검버섯은 이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걸까요? 많은 분들이 비싼 크림을 바르거나 병원에 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생기거나 심지어 더 짙어지는 경우도 있죠.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는 표면적인 증상만 다루고 뿌리 깊은 원인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지 않거나 스트레스를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제품을 써도 멜라닌은 계속 쌓입니다. 또 피부의 pH 균형이 깨지면 염증이 생기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피부 재생이 느려지죠. 한국피부과학회의 연구에 따르면 기미 환자의 70% 이상이 호르몬 불균형이나 혈액순환 문제를 함께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생기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이 문제를 그냥 나이 탓이라고 넘기면 절대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저도 75세에 제 얼굴에 기미가 생겼을 때 처음엔 이 나이에 무슨 피부 관리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30년간 연구하며 깨달았습니다. 원인을 정확히 알면 누구나 집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피부를 되돌릴 수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정말 내가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증명한 방법을 여러분께도 알려드릴게요. 자, 이제 이 문제를 잘못 다루는 흔한 실수들을 살펴볼까요?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려다 오히려 피부를 망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유튜브나 친구들에게 들은 민간요법을 시도해 보셨나요? 그게 왜 위험한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풀어볼게요. 댓글로 여러분이 겪은 피부 고민이나 시도했던 방법들을 공유해 주세요. 저와 함께 이 여정을 이어가 봅시다. 여러분, 기미나 검버섯을 없애려고 제일 먼저 무엇을 떠올리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피부과에 가서 레이저 시술을 받아야지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도 75세에 얼굴에 기미가 가득했을 때 같은 생각을 했습니다. 피부과 의사가 레이저를 권하며 이거면 깨끗해질 겁니다 라고 말했을 때 잠깐 희망이 생겼죠. 하지만 50년간 의사로 일하며 3만 명 넘는 환자를 만난 경험으로 단언컨대 레이저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닙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비싼 시술과 크림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그 진실을 하나씩 풀어보려고 합니다. 기미와 검버섯의 원인을 기억하시죠? 멜라닌 과다 생성, 자외선, 호르몬 불균형, 혈액순환 문제 같은 복합적인 요인들이 얽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이저는 이 중 단 하나, 피부 표면의 멜라닌만 제거합니다. 마치 나무의 잎사귀만 자르고 뿌리는 그대로 두는 것과 같죠. 호르몬이나 혈액순환 같은 뿌리 깊은 문제는 손대지 않으니 기미가 다시 돌아오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한국 피부과 학계의 연구를 보면 레이저 시술을 받은 환자의 60% 이상이 1년 안에 기미가 재발한다고 합니다. 심지어 피부가 민감해져 더 짙은 색소 침착이 생기는 경우도 있죠. 저도 레이저를 고민했지만 이 사실을 알고 나서 다른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80세 최옥순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문제를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기미 때문에 3년 동안 고가의 피부과 크림을 사용하셨습니다. 한 달에 20만 원이 넘는 크림이었죠. 처음엔 피부가 살짝 밝아지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는 이제 됐다며 기뻐하셨지만 몇 달 후 기미가 더 짙어지고 피부가 얇아지면서 붉게 변했어요. 진료실에서 할머니는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죠. 돈만 날리고 얼굴은 더 엉망이 됐어요. 이 나이에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해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할머니처럼 많은 분들이 비싼 크림에 큰 기대를 걸지만 결국 실망만 안고 돌아오십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많은 혼합 크림에는 코르티코스테로이드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처음엔 염증을 줄이고 피부를 밝게 보이게 하지만 장기적으로 피부를 얇게 만듭니다. 얇아진 피부는 자외선에 더 취약해지고 멜라닌이 더 쉽게 쌓이죠. 영국 피부과 학회에 따르면 코르티코스테로이드 크림을 장기 사용한 환자의 50%가 반동 현상, 즉 색소 침착 악화를 겪었다고 합니다. 최옥순 할머니의 피부가 붉어지고 기미가 더 심해진 것도 바로 이 때문이었어요. 할머니는 차라리 아무것도 안 했으면 나았을 텐데 라며 후회하셨죠. 레이저와 크림의 또 다른 문제는 비용입니다. 레이저 시술 한 번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크림은 몇 달 쓰다 보면 수백만 원이 훌쩍 넘습니다. 하지만 돈을 쏟아부어도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피부는 다시 원래대로 돌아갑니다. 77세 이경자 할머니는 레이저 시술을 3번 받으셨지만 6개월 뒤 기미가 다시 생겼어요. 돈이 아까워 잠을 못 잤어요 라고 하시며 눈시울을 붉히셨죠.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저는 우리가 왜 비싼 돈을 들여도 해결되지 않는 길을 걷는지 고민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경험과 연구가 저에게 한 가지를 깨닫게 했습니다. 기미와 검버섯을 없애려면 겉만 다루는 임시방편이 아니라 몸 안팎 원인을 해결하는 과학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비싼 시술과 크림은 우리 주머니만 가볍게 만들 뿐 진짜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최옥순 할머니나 이경자 할머니처럼 시간과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으시죠? 그렇다면 잘못된 방법에 의존하기보다 똑똑한 선택을 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레이저나 크림만 문제가 아니에요. 요즘 채널에서 이거 바르면 기미가 사라진다는 민간요법이 넘쳐나죠. 레몬즙, 베이킹소다, 심지어 치아까지 이런 방법들이 왜 위험한지 다음 이야기에서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이 시도해본 민간요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함께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가 봅시다. 여러분, 채널에서 이거 바르면 기미가 싹 사라진다는 영상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레몬즙, 베이킹소다, 심지어 치아까지 정말 별별 방법이 다 나오죠. 저도 50년 의사 생활을 하며 이런 민간요법들이 궁금해서 직접 테스트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런 방법들은 효과가 없거나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이런 잘못된 민간요법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왜 위험한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피부는 우리 몸의 소중한 방패인데 잘못된 방법으로 다치게 하고 싶지 않으시죠? 먼저 가장 많이 들어보셨을 레몬즙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레몬을 얼굴에 문지르면 기미가 지워진다는 영상이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하더라고요. 저도 호기심에 환자들에게 물어보고 직접 실험해 봤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스러웠어요. 레몬즙은 산성이 너무 강해서 피부의 pH 균형을 깨뜨립니다. 피부가 자극받으면 염증이 생기고 이 염증이 오히려 멜라닌 생성을 부추겨 기미를 더 짙게 만들 수 있죠. 76세 이정자 할머니의 사례가 대표적이에요. 할머니는 채널 영상을 보고 레몬즙을 얼굴에 발랐는데 이틀 만에 피부가 붉어지고 따끔거렸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피부가 더 나빠진 것 같아요. 어쩌죠? 하시며 당황하셨죠. 영국의 피부과 학회에 따르면 레몬즙 같은 강한 산성 물질은 피부 염증을 4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정자 할머니처럼 선의로 시작한 민간요법이 피부를 더 아프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으로 베이킹소다도 빠질 수 없는 민간요법 중 하나죠. 베이킹소다로 얼굴을 문지르면 각질도 제거되고 기미도 사라진다는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하지만 정말 위험한 방법입니다. 베이킹소다는 알칼리성이 강해서 피부의 천연 보호막을 파괴합니다. 우리 피부는 약산성 환경에서 건강을 유지하는데 베이킹소다가 이 균형을 망가뜨리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죠. 79세 박미경 할머니는 베이킹소다를 물에 섞어 얼굴에 발랐는데 일주일 만에 피부가 갈라지고 붉은 반점이 생겼어요. 인터넷에서 다들 좋다고 해서 해봤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라며 눈물을 흘리셨어요. 할머니의 피부는 원래 상태로 돌아오는데 몇 달이 걸렸습니다. 이런 사례를 볼 때마다
저는 잘못된 정보가 얼마나 큰 피해를 줄 수 있는지 마음이 아픕니다. 치약도 마찬가지로 위험합니다. 치약을 기미에 바르면 하얗게 된다는 이야기가 떠돌지만 치약은 피부에 바를 물건이 아니에요. 치약에는 연마제와 화학 성분이 들어있어서 민감한 피부를 자극하고 염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74. 새 최영숙 할머니는 치약을 검버섯에 발랐다가 피부가 따갑고 갈라져서 병원을 찾으셨어요. 젊은 사람들이 좋다고 하길래 따라해봤는데 큰일 날 뻔했어요 라고 하시며 후회하셨죠. 미국 피부과 학회의 자료를 보면 치약 같은 비전문 제품은 피부 자극을 30% 이상 증가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치약은 이를 닦는 데 쓰고 피부에는 절대 바르지 마세요. 이외에도 감자, 알로에, 심지어 식용유를 바르라는 민간요법들이 많죠. 하지만 이런 방법들은 과학적 근거가 없거나 피부에 맞지 않는 성분 때문에 문제를 일으킵니다. 예를 들어 감자는 수분이 많아 잠깐 피부를 촉촉하게 보이게 할 수 있지만 기미를 없애는 데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건 피부는 우리 몸의 섬세한 일부라는 겁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자극하면 기미나 검버섯 같은 작은 문제가 더 큰 피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여러분, 이런 민간요법들이 왜 이렇게 인기 있을까요? 간단하고 저렴해 보이고 집에서 바로 할 수 있으니까요. 저도 처음엔 혹시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했지만 수많은 환자들의 실패 사례와 연구를 통해 확신했어요. 피부 건강은 즉흥적인 방법이 아니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정자 할머니, 박미경 할머니, 최영숙 할머니처럼 시간과 피부를 낭비하고 싶지 않으시죠? 여러분의 소중한 피부를 지키려면 이제 잘못된 길을 버리고 진짜 효과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자, 이제 민간요법의 위험성을 알았으니 드디어 여러분이 기다리던 진짜 해결책으로 들어가 볼까요? 제가 30년 연구 끝에 발견한 약도 시술도 없이 집에서 할 수 있는 과학적인 비법을 다음 이야기에서 공개합니다. 여러분이 시도했던 민간요법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함께 더 건강한 피부를 만들어가 봅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미와 검버섯의 원인과 잘못된 방법들의 위험성을 함께 살펴봤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진짜 효과가 있는 거지라고 궁금하실 거예요. 저도 50년 전 의사로서 처음 이 문제를 마주했을 때 같은 고민을 했습니다. 비싼 시술도 민간요법도 답이 아니었다면 대체 무엇이 피부를 되돌릴 수 있을까? 30년간 천연 성분을 연구하며 찾은 답은 놀랍게도 우리 부엌에 있는 두 가지, 사과, 식초와 토마토였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께 이 조합이 왜 기미와 검버섯에 놀라운 효과를 발휘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와 수천 명의 환자들이 변화를 경험했는지 이야기 나누고 싶습니다. 왜 하필 사과, 식초와 토마토일까요? 저는 20년 넘게 천연 성분의 피부 효능을 연구하며 이 두 가지의 특별한 힘을 발견했습니다. 먼저 사과 식초에는 아세트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아세트산은 피부의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하고 멜라닌이 과다 생성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쉽게 말해 기미와 검버섯의 뿌리를 약화시키는 것이죠. 일본 교토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아세트산은 멜라닌 생성을 25%나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사과식초는 피부의 pH 균형을 맞춰주어 염증을 줄이고 피부가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토마토는 또 어떤가요? 토마토에는 라이코펜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가득합니다. 라이코펜은 자외선으로 손상된 피부를 안정화하고 색소 침착을 줄이는 데 탁월하죠. 뿐만 아니라 토마토는 콜라겐 생성을 촉진해 피부를 더 탄력 있고 매끄럽게 만들어 줍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라이코펜은 피부의 산화 스트레스를 30%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만나면 마치 피부의 방패와 치료제가 함께 작용하는 것처럼 기미와 검버섯을 서서히 옅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82세 김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비법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손주의 결혼식을 앞두고 얼굴에 검버섯 때문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저는 사진 찍을 때마다 얼굴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요. 손주가 부끄러워할까봐 걱정이에요 라고 하시며 한숨을 쉬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사과 식초와 토마토를 활용한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약도 비싼 크림도 없이 집에서 5분이면 할 수 있는 방법이었죠. 이 주디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검버섯이 눈에 띄게 옅어지고 피부가 한결 매끄러워졌더라고요. 할머니는 활짝 웃으며 말씀하셨죠. 손주가 할머니 피부 좋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결혼식 사진도 자신있게 찍었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 중 하나가 됐습니다. 김순자 할머니뿐만 아니라 수많은 환자들이 이 방법으로 변화를 경험했어요. 75 세박진수 할아버지는 기미 때문에 사람들 앞에 나서길 꺼리셨는데 이 비법을 10일간 시도한 뒤 거울을 볼 때마다 기분이 달라졌다고 하셨어요. 놀라운 점은 이 방법이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사과 식초 한 병과 토마토 몇 개면 충분하죠. 비용은 한 달에 몇천 원도 안 들고 집에서 누구나 쉽게 따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렇게 간단한 게 효과가 있을까라는 의심이 되시죠? 저도 처음엔 반신반의했지만 수천 명의 환자들과 제 자신의 피부가 증명해 줬습니다. 이 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안전성입니다. 레이저 시술이나 화학 크림처럼 피부를 얇게 만들거나 자극하지 않아요. 사과 식초와 토마토는 천연 성분이라 민감성 피부에도 부담이 적죠. 물론 올바르게 사용하는 게 중요합니다. 잘못된 민간요법처럼 피부를 망치는 대신 과학적으로 검증된 이 조합은 피부를 건강하게 되돌리는 첫걸음이 됩니다. 한국피부과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천연 항산화제와 약산성 성분은 피부 재생을 20% 이상 촉진한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이 뒷받침하는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며 가슴이 조금 뛰시죠? 저도 처음 이 비법을 발견했을 때 그랬습니다. 비싼 돈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 5분이면 피부를 되돌릴 수 있다니 정말 기뻤어요. 이제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어떻게 해야 이 효과를 볼 수 있을까? 걱정 마세요. 다음 이야기에서 사과 식초와 토마토를 정확히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단계별로 꼼꼼히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의 피부가 달라지는 첫걸음을 함께 시작합시다. 궁금한 점이나 기대되는 마음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방법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 사과 식초와 토마토의 놀라운 힘을 아셨으니 이제 이 비법을 어떻게 실천할지 궁금하시죠? 저는 50년 의사생활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드렸고 많은 분들이 단위 주 만에 피부가 밝아지는 기쁨을 경험하셨어요. 이 방법은 비싸거나 복잡하지 않습니다. 집에서 5분이면 충분하고 비용은 한 달에 몇천 원도 안 들죠. 하지만 효과를 제대로 보려면 정확한 방법과 주의사항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사과 식초와 토마토를 활용해 기미와 검버섯을 흐리게 만드는 구체적인 단계를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자, 부엌으로 가볼 준비 되셨나요? 먼저 재료를 준비하는 것부터 시작합시다. 유기농 사과 식초와 신선한 토마토를 추천드려요. 유기농 사과 식초는 첨가물이 적어 피부에 더 안전하고 신선한 토마토는 라이코펜 함량이 높아 효과가 좋습니다. 토마토는 생으로 쓰는 것보다 살짝 데치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니 끓는 물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껍질을 벗겨 사용하세요. 황금 비율은 사과 식초 2대, 토마토즙 1입니다. 예를 들어 식초 2숟가락에 토마토즙 1숟가락을 섞으면 됩니다. 이 비율이 피부에 자극 없이 최적의 효과를 내죠. 78 세바경이 할머니는 처음엔 이렇게 간단한 게 되겠어 하시며 반신반의 하셨지만 정확한 비율로 섞어 사용한 뒤 10일 만에 기미가 옅어졌다고 기뻐하셨어요. 이제 단계별 사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피부 테스트는 꼭 하셔야 합니다. 모든 피부가 다르니까요. 사과 식초와 토마토즙을 섞은 혼합물을 팔 안쪽에 소량 발라 10분 정도 두세요. 붉어지거나 따가움이 없으면 안전하다는 뜻입니다. 80세 최옥순 할머니는 이 단계를 건너뛰셨다가 피부가 살짝 붉어져서 다시 조심히 시작하셨죠. 두 번째, 깨끗한 그릇에 식초와 토마토즙을 섞어 부드러운 페이스트를 만듭니다. 묽지 않게 걸쭉한 느낌이 좋습니다. 세 번째 세안은 얼굴의 면봉이나 깨끗한 손가락으로 기미나 검버섯 부위에 얇게 바르세요. 얼굴 전체에 바를 필요는 없고 고민 부위에만 집중하세요.
5분간 두었다가 네 번째 미지근한 물로 부드럽게 꿉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를 건조하게 할 수 있으니 꼭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세요. 마지막으로 보습제를 발라 피부를 진정시키세요. 이 간단한 5분 루틴이 피부를 서서히 바꿔갈 거예요. 주의사항도 꼭 기억해 주세요. 이 방법은 일주일에 두세 번 저녁 시간에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저녁에 하면 피부가 밤새 회복할 시간을 가집니다. 너무 자주, 예를 들어 매일 하면 피부가 건조해질 수 있으니 주 3번을 넘기지 마세요. 75. 새 박진수. 할아버지는 처음에 열심히 매일 하셨다가 피부가 약간 당기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주2 번으로 줄이시라고 말씀드리니 이 주 뒤부터 톤이 밝아지면서 편안해지셨죠. 또 민감성 피부를 가지신 분들은 처음엔 3분만 발라보시고 괜찮으면 점차 5분으로 늘리세요. 한국 피부과 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약산성 성분을 적정량 사용하면 피부 재생이 20% 촉진되지만 과도하면 자극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점 꼭 유의하세요. 이 방법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변화는 정말 놀라웠어요. 82세 김순자 할머니는 이 주만에 검버섯이 흐려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저는 손주가 제 얼굴 보고 놀랐어요. 피부가 이렇게 좋아질 줄 몰랐어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연구 결과도 이 효과를 뒷받침합니다. 일본의 실험에서 사과 식초와 항산화 성분을 함께 사용한 사람들은 80% 이상이 이주 내 피부톤 개선을 경험했다고 해요. 여러분도 이 간단한 비법으로 같은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방법을 들으며 정말 나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할 수 있습니다. 사과 식초 한 병, 토마토 몇 개, 그리고 5분의 시간만 있으면 됩니다. 오늘 저녁 샤워 후 거울 앞에서 첫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이 주 뒤 거울 속 달라진 모습을 보면 미소가 지어질 거예요.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할게요. 자, 그런데 피부 건강은 관리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피부를 속부터 빛나게 하는 식습관과 생활습관 비법을 알려 드릴게요. 함께 더 건강한 피부로 가는 길을 걸어봅시다. 여러분, 사과 식초와 토마토로 피부를 꾸준히 관리하는 비법을 배웠으니 이제 속부터 피부를 빛나게 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피부 건강은 밖에서 바르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 중요합니다.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았어요. 피부는 우리 몸의 거울이에요. 몸이 건강해야 피부도 맑고 생기 있게 빛나죠. 오늘 저는 여러분의 식탁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식습관 변화를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변화들이 기미와 검버섯을 줄이고 피부를 더 젊고 탄력 있게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식탁 앞에 앉아서 함께 시작해 볼까요? 79세 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이 비법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할아버지는 기미 때문에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을 쉬셨어요. 이승호 선생님, 나이 들어 피부가 이렇게 됐으니 어쩔 수 없죠. 라며 체념하셨죠.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 식탁에서 시작하는 작은 변화로 피부를 되돌릴 수 있어요. 저는 할아버지께 매일 키위와 브로콜리를 드시고 식초를 넣은 뼈국을 끓여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키위는 비타민C가 풍부해 콜라겐 생성을 돕고 브로콜리는 항산화 성분으로 피부를 보호하죠. 뼈국에 식초를 넣으면 칼슘이 더 잘 녹아나와 피부 재생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서울대 의대 연구에 따르면 콜라겐 섭취는 피부 탄력을 20% 개선한다고 합니다. 정민수 할아버지는 2주 만에 피부가 밝아지고 이제 거울 보는 게 즐거워요. 라며 활짝 웃으셨어요. 또 하나 추천드리고 싶은 건 익힌 토마토입니다. 기억하시죠? 토마토의 라이코펜은 기미를 줄이는 강력한 항산화제예요. 생토마토도 좋지만 살짝 익히면 라이코펜 흡수율이 훨씬 높아져 자외선 손상을 줄이는데 더 효과적입니다. 77세 오미경 할머니는 매일 아침 토마토를 살짝 구워 드시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토마토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어요. 피부가 매끄러워지고 기미도 덜 보이네요. 하시며 손으로 얼굴을 쓰다듬으셨어요.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익힌 토마토를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피부의 자외선 손상이 25% 줄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침에 토마토 한 조각을 구워 드셔보세요.
간단하지만 피부에 큰 선물이 될 거예요. 반대로 피부에 좋지 않은 음식도 조심해야 합니다. 당과 밀가루는 염증을 일으켜 기미와 검버섯을 악화시킬 수 있어요. 74세 김영숙 할머니는 단 음식을 좋아하셨는데 기미가 점점 짙어지는 걸 느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설탕 대신 생선 통곡물, 그리고 견과류나 씨앗을 드시라 권했죠. 생선의 오메가3은 피부 염증을 줄이고 통곡물은 피부 재생을 돕는 비타민 B를 공급합니다. 김영숙 할머니는 3주 만에 피부톤이 고르게 변하고 이제 케이크 대신 고등어를 먹어요. 라며 웃으셨어요. 한국영양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염증 유발 음식을 줄이면 피부의 색소 침착이 15% 감소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식탁에서 설탕 하나를 덜어내고 생선이나 견과류를 추가해 보세요. 이 식습관 변화는 비싸거나 어렵지 않아요. 키위 1개, 브로콜리 몇 송이, 토마토 1조각이면 됩니다. 뼈국은 집에서 쉽게 끓일 수 있고 식초 1숟가락만 넣으면 피부에 좋은 영양소가 더해지죠. 81세 최옥순 할머니는 이 나이에 뭐 먹는 걸 바꿔서 달라지겠어 하시며 망설이셨지만 일주일 만에 피부가 부드러워지는 걸 느끼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하시며 손을 잡아주셨죠. 여러분, 이 작은 변화가 쌓이면 피부뿐 아니라 몸 전체가 가벼워지는 걸 느낄 거예요. 여러분, 식탁에서 시작하는 이 비법을 들으며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시죠?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점심에 키위 1조각, 저녁에 구운 토마토를 올려 놓아 보세요. 2주 뒤 피부가 달라진 걸 느끼며 미소 지으실 거예요. 여러분의 식습관 변화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할게요. 자, 그런데 피부 건강은 먹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죠. 다음 이야기에서는 생활 습관으로 피부를 더 빛나게 하는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함께 건강한 피부로 한 걸음 더 나아가 봅시다. 여러분, 식탁에서 피부를 위한 변화를 시작하셨다면 이제 일상 속 작은 습관들로 피부를 더 빛나게 만들어 볼까요? 저는 50년간 환자들을 돌보며 깨달았어요. 피부 건강은 우리가 매일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크게 좌우된다는 걸요. 비싼 크림이나 시술이 없어도 간단한 생활 습관만 바꾸면 기미와 검버섯이 흐려지고 피부가 살아나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이 집에서 혹은 동네 공원에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생활 습관 비법을 알려드릴게요. 이 작은 변화들이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볍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함께 일상을 바꿔볼 준비 되셨나요? 77세 오미경 할머니의 이야기가 이 비법의 힘을 잘 보여줍니다. 할머니는 기미 때문에 사람들 앞에서 고개를 들기 어려웠어요. 이승호 선생님, 나이 들면 피부가 이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냥 포기했죠. 라며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저는 말씀드렸어요. 할머니 하루 5분만 투자하면 피부가 달라질 거예요. 저는 할머니께 매일 저녁 소금 찜질과 가벼운 걷기를 시작하시라고 권했죠. 소금 찜질은 정말 간단해요. 따뜻한 물 한 그릇에 소금 1숟가락을 넣고 깨끗한 수건을 적셔 얼굴을 5분간 부드럽게 찜질하는 겁니다. 이 방법은 혈액순환을 돕고 오래된 각질을 부드럽게 제거해 피부를 맑게 만들어줍니다. 오미경 할머니는 2주 만에 기미가 흐려지고 피부가 부드러워졌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렇게 쉬운 걸 왜 몰랐을까요? 하시며 웃으시는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걷기도 큰 도움이 됩니다. 하루 20분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도 피부가 달라질 수 있어요. 걷기는 혈액순환을 촉진해 피부에 산소와 영양분을 더 잘 전달합니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운동은 피부 혈류를 30%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80세 박영순 할머니는 매일 아침 손주와 공원을 걷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운동 삼아 걸었는데 피부가 점점 고와지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손주도 제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네요. 하시며 기뻐하셨어요. 여러분도 오늘 저녁 집 근처를 20분만 걸어보세요. 피부가 숨쉬는 걸 느낄 거예요. 숙면도 피부 건강의 비결이에요. 잠을 잘 자면 피부가 재생되고 호르몬 균형이 맞춰져 기미를 유발하는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74세 김영숙 할머니는 잠이 약해 늘 피곤하셨는데 저는 잠들기 전 따뜻한 녹차 한 잔과
명상을 권했어요. 녹차는 항산화 효과로 피부를 보호하고 명상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 호르몬 균형을 돕죠. 김영숙 할머니는 한 달 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선생님, 요즘 잠이 잘 와요. 피부뿐 아니라 마음까지 가벼워졌어요. 기미도 덜 보이는 것 같아요. 한국수면학회의 자료에 따르면 숙면은 피부 재생을 25% 촉진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밤 따뜻한 녹차 한 잔과 조용히 숨을 고르는 5분을 가져보세요. 스트레스 관리도 빼놓을 수 없어요. 스트레스는 멜라닌 생성을 부추겨 기미를 악화시킬 수 있죠. 79세 최옥순 할머니는 가족 걱정으로 늘 긴장 상태에 있으셨는데 저는 간단한 스트레칭과 좋아하는 음악 듣기를 추천드렸어요. 하루 10분 몸을 가볍게 풀고 음악을 들으며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최옥순 할머니는 음악을 들으며 스트레칭하니 피부도 맑아지고 하루가 즐거워졌어요. 라며 미소 지으셨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에 따르면 스트레스 관리는 피부 염증을 20%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좋아하는 노래 한 곡 틀어놓고 몸을 움직여 보세요. 피부와 마음이 함께 춤출 거예요. 이 생활 습관들은 비싸거나 어렵지 않아요. 소금 한 숟가락, 공원 한 바퀴, 녹차 한 잔, 음악 한 곡이면 충분합니다. 우미경 할머니는 한 달 만에 피부가 10년 젊어진 느낌이라며 손주와 더 자주 외출하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피부뿐 아니라 삶 전체가 달라질 거예요. 오늘 저녁 소금 찜질 5분부터 시작해 보시겠어요? 결과를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저도 함께 기뻐할게요. 자, 이제 겉과 속, 그리고 생활 습관까지 피부를 위한 비법을 모두 알았으니 이 모든 걸 하나로 모아 마무리해 볼까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이 비법들을 꾸준히 실천한 환자들의 감동적인 변화를 들려드릴게요. 함께 피부와 자신감을 되찾는 마지막 여정을 시작합시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미와 검버섯의 진실부터 시작해 사과 식초와 토마토의 놀라운 비법, 그리고 식습관과 생활 습관의 힘까지 함께 탐험했어요. 이 여정을 돌이켜보니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이 떠오릅니다. 피부 건강은 비싼 시술이나 복잡한 방법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 작은 변화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루 5분 부엌에서, 식탁에서, 혹은 동네 공원에서 시작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와 자신감을 되찾아 줄 거라 믿습니다. 저는 50년간 의사로 살며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비법을 전했고 그분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여러분도 이 변화를 꼭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4세 황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황 할머니는 5년 넘게 검버섯 때문에 외출을 꺼리셨어요. 손주들과 공원에 가는 것도 사진을 찍는 것도 부끄러워하셨죠. 이승호 선생님, 이 나이에 피부가 나아질 희망이 있을까요? 하시며 조심스레 물으셨어요. 저는 할머니께 사과 식초와 토마토팩, 그리고 키위와 걷기를 권했어요. 2주 뒤 할머니가 진료실에 오셨을 때 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환한 미소를 보았습니다. 검버섯이 흐려지고 피부가 매끄러워졌을 뿐 아니라 할머니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선생님, 이제 손주와 사진 찍는 게 두렵지 않아요. 20년 젊어진 기분이에요. 하시며 손주가 찍어준 사진을 보여주셨어요. 그 순간은 제 50년 의사 생활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보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황순옥 할머니처럼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 들었다고 혹은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가 쌓이면 삶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부엌에서 사과 식초와 토마토를 꺼내 5분만 투자해 보세요. 내일 아침 키위 한 조각을 식탁에 올리고 저녁엔 동네 공원을 20분 걷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들이 여러분의 피부를 그리고 마음을 바꿀 거예요. 2주 뒤 거울 속 달라진 모습을 보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변화가 궁금해요. 결과를 댓글로 꼭 공유해 주세요. 저도 그 기쁨을 함께 느끼고 싶습니다. 이 비법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신가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건강 비법을 함께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 친구, 이웃과 이 영상을 공유해서 모두가 더 건강한 피부와 행복한 노년을 누리게 해주세요. 저는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그리고 앞으로의 날들도 자신감 넘치는 미소로 가득 채우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